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양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 속에서 큰 움직임도 없다 보니 여러분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우시죠?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7일 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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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월요일장 코스피가 반등을 해주면서 양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움직임이 강한 쪽은 휴대폰 부품주, 특히 갤럭시와 카메라 모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통신 장비주들 그리고 컴백을 앞둔 BTS 관련주들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거래일에 강했던 수산 육계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서 좀 독특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가 같이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식이랑 채권 여기 좀 혼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혼조세,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는 흐름이 아니냐, 당연히 돈도 어지럽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만 좀 갇힌 독특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지금 채권과 주식이 같은 채권 금리랑 주식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레포를 확장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돈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이 많은 돈을 다 수용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채권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식과 채권 모두 지금 돈이 유입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조금 기이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좀 혼주 쓰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10년짜리와 1년짜리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자 기사로 30년물의 최저 금리로 지금 오늘이 발행됐다. 2.06%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10년채와 1년채도 조만간 최저금리, 그러니까 조만간에 현 추세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또 악성 기사들이 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죽을 수 있는 부분까지 염려를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보고, 당분간은 업종별로 조금 차등화별로 움직이겠지만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니까, 관망세를 보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좀 횡보할 수 있는 움직임에서 우리만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흐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야 이제 알고 계실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출발했지만은 오후에 차익 매물이 들어오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승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우리 증시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 증시도 차익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상승하기 힘든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 시장까지 좀 넘어오시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몇몇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네. 지수는 지금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34% 오르고 있지만은 코스피는 300개 오르고 있고 500개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500개 오르고 있고 680개 하락하고 있고,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움직임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상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동반한 반도체와 몇몇 IT 기업들에 대해서만 상승이 나오고, 또 뭐 BTS, 이제 뭐 기생충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만 들썩하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서서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2250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 음봉이었다가 요 며칠 동안에 우리 증시가 아침에는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가 10시 반열 기점으로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양봉으로 돌려졌다가 다시 오후에는 차익 매물이 들어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흐름 또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아침까지는 괜찮지만 오후에는 웬만하면은 매수 매도를 삼가면서 오후장 종가가 22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흐름까지는 여전히 2250을 하회하는 박스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간에 이제 코로나 이제 19 관련된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아산, 진천 이곳에 있는 격리 환자들은 모두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29번째죠. 오늘은 30번째고 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두 확진자는 어디서 감염된 것인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29번째 환자가 나오고 30번째 환자가 29번째 확진자의 뭐 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검사의 순서상 남편이 먼저 걸리고 아내분께서 나중에 확진이 받은 거지만은 아내분이 먼저 걸렸는데 남편분이 먼저 확진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감염이 된 것이고 어디서 확진을 받은 어디서 전파가 됐고 그러면 이 전파 전에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보균자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새로운 국면,
지금 일본은 이미 이런 환자들이 홋카이도부터 해가지고 오키나와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까지 확진자의 경로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우리 증시에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2250포인트대 내지 2255 정도까지는 정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거래일 미국 증시도 혼조 양상을 보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나 테마주 일부 종목들에만 매기가 국한된 모습인데요. 2250선 저항 여전하니까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매매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지금 김상현 전문가 얘기대로 지수는 뭐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종목 수가 더 많으니까 확률상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또 이제 삼성전자 몇 개 큰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른손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지난주 전날까지 목요일까지는 괜찮지만 금요일은 안 된다. 사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다가 그날 그 시간 이후로 폭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그 이후로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거든요. 네. 제가 문의를 한 달 후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 다음날 바로 당일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부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다고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마음이 급하다고 테마주 위주로 가서 잘 가는 종목들이라고 따라잡았다가는 그 지옥을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루한 장에서는 본인도 좀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절대 테마주들 따라가지 마시고 테마주라는 게 지금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리고 기생충 관련주들 대부분 수익을 보신 보다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익을 보신 분들은 누구냐면은 그 전에 저희도 방송에 다뤘지만은 그 전에 좀 지루한 구간에서 한참 갖고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수익을 보고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이 손실을 보거든요. 네. 그런 점. 그래서 본인이 포지션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걸 우직하게 밀고 나가실 줄 아셔야 된다. 특히 테마주도 움직인다고 따라가지 마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에 대한 접근 신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루한 장일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분 살펴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그럼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월 17일자 고수의 픽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자, 오늘은 총 4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S로 시작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카카오가 나와서 네. 종목은 굉장히 쉬운데 힌트를 굉장히 어렵게 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나온 이유는 아마 지난번에 카카오처럼 네. 사실은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인데 그래 단기적으로 조금 해볼 자리가 나와가지고 저기 검색하는 저희 프로그램에 걸린 것 같은데 일단 S로 시작되는 종목이고요. 네. S로 시작되는 종목이고 반도체 관련 대표 기업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렵게 줄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대표 기업인데 저는 이 회사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네. 최근에 했던 광고예요. 광고가 요즘은 이제 안 나오더라고 접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번 반도체 이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맞아. 뭐 배치되는 거죠. 배치 남극에서 이제 반도체끼리 만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솔로들이 보면 참 어이가 없을 반도체들도 저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이렇게 할 정도의 광고를 보면서 네. 광고도 이러면 이제 안티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제가 광고를 봤는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광고를 봤는데 광고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그쵸.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강원도 놀러 갈 때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면 왼편에 아마 그 공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원도 가는 길에요? 예. 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한 길치라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천 지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천에. 이천 지나가는 길에 이천에 아, 있답니다. 네. 예. 어쨌든 있습니다. 네. 또 들어가는데 요즘 내비 없으면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 정도로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종목도 워낙에 탄탄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알만하지만 S로 시작되는 그런 종목이다. 광고가 기가 막힌 종목이고 요즘은 광고를 안 하더라. 네. 다음 광고가 기대되고 있어요. 그런 종목 S로 시작되는 영어가 2글자요, 한글이 4글자인 종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가 짧고 굵습니다. 네. 대표 반도체 기업이다. 광고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광고도 화제가 됐고 네. 특산물 광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특산물. 그쵸? 이게 청주의 우리나라의 특산물이다. 네, 이 맞아요. 반도체가 네, 맞습니다. 그런 광고도 한번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천에 공장이 있고 제가 예전에 청주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네. 청주에도 공장이 네. 있거든요. 이천과 청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대표 기업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도 엄청 큰 종목이고 해서 지금 코스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간당간당한 10만 원입니다. 간당간당한 10만 원대 있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 보면은 네. 주식을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모두가 다 알만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과연 모두가 알까 싶을 때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다 알죠. 그렇죠. 네이버 다 압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다 알고 카카오 네. 다 아는데 이 회사를 딱 얘기했을 때 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고 했을 때 주식하는 사람도 당연히 알죠. 모르면은 주식 안 하냐 할 텐데 과연 진짜 주식을 안 하는 일반 길거리 시장에서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까? 이런 우리나라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서 가장 뭐 하는 회사인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네. 오늘도 보이시죠? 어떻게 하면 힌트를 어렵게 드릴 수 있을까?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 회사는 그럼 뭐 하는 회사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로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랑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간당간당한 10만 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5G 관련된 이슈들이 막 뜨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서버 증설된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제 10만 원대에 올라왔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네. 이제 이천 여주 이쪽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너네 저게 특산물이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쌀, 두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천과 여전하면 임금님 편이야 대왕님 편이야 하다가 네. 그러다 이제 이 회사로 하나로 대동단결되는 동네들인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천 지나가는 길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네. 이유 때문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힌트 이게 다인가요?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글쎄요. 저라면은 뭐 이 네. 종목 충분히 저라면은 뭐 이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니까 네. 뒤에 있는 한글 네 글자로 뭔가 센스 있는 대답을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들고 또 그 김상현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종목이지만 네. 의외로 모르는 이 종목 그래서 맞춰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힌트 열심히 짜봤는데 딱히 뭐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와서 거의 1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5G랑 반도체 수요 같은 것들이 긍정적 모멘텀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천에 공장이 있다, 이천에 특산물이다 이 정도까지 들어봤고 S로 시작되지만 한글이 네 글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모든 힌트를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1번. S로 시작되는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 말고도 또 고수의 픽 리스트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 5485님께서 보내주신 에어불산입니다. 매수가는 6,9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계속 떨어지는데 분석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주가는 올라오더라도 이제 오히려 그때 한참 종목들이 빠질 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이 빠진 거지 종목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할인 기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드렸던 말씀이 뭐 여행주라든지 뭐 항공주,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것들은 아직 손을 댈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정말로 타격을 입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네. 이 지수가 밀려가지고 동시에 밀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수급도 썩 좋지 않아요. 외국인 기관계에서 양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실적도 지난해부터 조금씩 빠그라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요즘 워낙에 그 저가 항공들이 너무 저가로 내놓는다는 요즘은 이제 제주도 가는데 네. 35,000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시간만 있으면 갈 텐데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다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가 깨졌어요. 원래 이 종목을 사실 매수가 6,900원이 어떤 가격인지는 알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가장 이제 매물이 모여있는 가격이고 매물대가 주권 가격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으면 최소한 이제 손절가 한 5,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저점 레벨은 지켜줘야지 저 매수가 의미가 있는데 그 레벨이 깨지면은 아무래도 지켜줄 자리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3,000원대거든요. 3,000원대고 지금 나온 이제 그 음봉으로 따지면 하락 가속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음봉이에요. 그 얘기는 아래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돌격 뒤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아래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일단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경우에서든 간 어쨌든 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불안감 때문에라도 뭐 많이들 이동하지 않잖아요. 네. 놀러 가지도 않고 집에 박혀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연출되고 있고 아직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상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은 아직은 접근할 때가 아니고 일단 악재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6,900원에서 많이 빠질 때까지 너무 기다리기도 하셨고 현재 구간에서도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는 이상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항공주 코로나19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하락하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3879님께서 보내주신 이녹스 첨단 소재이고요. 매수가는 48,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녹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돈도 많고요. 돈을 버는 족족 이렇게 다 모아두고 자본주율도 한 4,000%, 5,000%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건전한 회사다. 이게 재무가 건전한 회사다. 그리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 또한 영업이익 또한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Z 플립이라는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접는, 그러니까 이 폴더블을 할 때 거기 그 접히는 부분에 힌지 부분에 그 발열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갤럭시 Z 플립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분간 좀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 측면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보시면 55,000원과 45,000원 사이를 조금 장기간 작년 내내 홍보했고 현재까지도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48,500원인데 48,500원이면 이 박스권의 정확한 중단 부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 수준이면요. 충분히 오래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신고 가서 나중에 많이 크게 상승하시더라도 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가격대고요. 대신에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 가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금 보유를 해야 될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될지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48,500원에 20%를 보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55,000원에서는 일부를 파시고 45,000원에서 일부를 사시면서 지속적으로 평균 단가는 48,000원에서 5만원 사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비중도 20% 유지를 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조금 매도를 반복해가면서 여기서 수익을 누리시다가 나중에 이제 55,000원이 넘으시면은 이제 그 뒤로부터는 가진 비중으로 가지고 일부 차익 실현을 들어가시다가 또 조정 주면 또 매수하시고 이러면서 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구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수익은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박스권 가격대에서는 55,000원대에서 일부 매도, 45,000원대에서 일부 매수하시는 반복해서 수익을 얻어보시라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1273님께서 보내주신 롯데 지주입니다. 매수가는 49,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나빴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사실 매수가 자리가 원래는 이제 빠지기 전에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재작년 말부터 중순까지만 사실은 잡아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의미가 이미 있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우량주의 그 함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량주를 사시고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 샀어요. 그런데 언제나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과 종목과 사랑을 하지 말라. 좋은 종목 샀고 우량주를 샀기 때문에 안 빠질 거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잘 하셨다고 생각돼요. 매수가는 그렇게 나쁜 매수가는 아닌데 비중도 뭐 우량주 30% 못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깨지는 자리가 나오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대충 49,000원에 사셨으면 한 45,000원대는 매도를 하셨었어야 돼요. 근데 손절가를 놓친 거예요. 손절가를 놓치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락 추세 국면에 들어가니까 뭐 우량주고 나발이고 없죠. 지금 44,000원이니까 손실대가 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손절가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손절가 33,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슈팅이 나오면은 아마 일단 1차 목표가를 한 41,000원? 에서 42,000원 정도 잡으시면은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반등을 주면 42,000원이고 거기서 이제 절반이라도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너질 경우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49,000원대도 무너질 때 쉽게 무너진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33,000원대가 무너지면은 바닥을 탐색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33,000원, 1차 목표가 4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지주 손절가는 33,000원, 1차 목표가는 4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2410님께서 보내주신 LB세미콘입니다. 매수가는 7,2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진단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분 이 시청자님께서 문자는 사실 이게 안 읽어드려도 되는데 사실 이분은 읽어드리면 공개 처형 당하실 것 같아요. 네. 7,200원 사셨는데 잘 안 올라갑니다. 수익주인데 잘 안 올라간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9,150원이거든요. 이미 27%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 10%가 급등을 했는데 잘 안 올라간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다른 분들이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주업이긴 하지만은 BTS 관련주다. 예전에 BTS 관련주를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BTS 컴백이 이제 6일이 남았다라는 이슈로 다른 뭐 DPC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흐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BTS 관련주들도요. 여태까지 흐름이 뭐 예전에 키스트도 그랬고 DPC도 그랬고 LB세미콘도 그랬고 꼭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가고 계속 갈 것 같으면서 떨어지는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유독 다른 종목보다 다른 테마주보다 참 잘 가지만 정말 내가 사면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가지신 비중 가지고 비중이 10%이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 안 올라간다는 뜻도 DPC에 비해서 안 올라간다는 뜻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DPC보다는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수익 그냥 즐기시다가 너무 안 올라가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보유하셨다가 목표가로는 일단은 오늘 고가 수준 한번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9,100원, 9,000원 정도만 안 깨면 홀딩 하셨다가요. 나중에 최종 목표가 정도로는 한 10,000원 초반대, 10,000원 초반대 잡다가 만약에 나중에 BTS가 컴백을 했죠. 컴백하고 나서 컴백할 당시에는 이벤트 소멸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BTS 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빌보드 차트에서 몇 등 할 것이냐, 빌보드에서 또 몇 주 동안 유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000원이 넘으시면은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또 빌보드 이슈로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변을 못 드려요. 제가 뭐 빌보드 차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밖에 못 드리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목표가 10,000원 초반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TS가 컴백한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넘으면은 비중을 축소해 보시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0771님께서 보내주신 제넥신입니다. 매수가는 91,700원, 비중은 10%인데요. 답답합니다. 정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더 기다려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게 이제 객관적으로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네신 같은 경우를 한 51,000원대 약수익권이나 아니면 최소한 57,000원대 약손실권 이 정도 레벨이었으면은 좀 더 버텨보셔도 된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대가 이제 무너지지 않았고 저점을 조금씩 올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보시면은 저점을 조금씩 올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위에 있는 장기 2평대만 조금 정리를 해주고 가면은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하고 최소한 뭐 한 6만 원, 뭐 한 6만 원대 중반까지 좀 보시고 그때쯤 되면은 차익 실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FM적인 얘기거든요. 얘기인데 지금은 9만 원대예요. 91,000원대고 글쎄요. 91,000원대 정도시면 지금 비중이 그나마 10%밖에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비중이 10%시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나 이거 힘들다, 너무 괴롭다, 맞은 만큼 다 맞은 것 같고 올라가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파는 순간에 내가 팔면 이제 올라간 각오가 돼 있으면은 정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장투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길면 석 달 보고 딱 그 구간 먹고 나와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썩 그 좋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물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닥을 잡았으니까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끌고 가셨다가 수익 보고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6만 원대나 5만 원대 사셨던 분은 이게 맞는 얘기인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 9만 원대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나이스한 방법이고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다 그러면 지금도 정리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오래 끌려오셨어요. 너무 오래 끌려오셔가지고 실제로 9만 원대 사신 분은 6만 원대, 6만 1천 원이나 6만 5천 원이나 5만 5천 원이나 이제 별로 느끼는 감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손절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걸 계속 끌고 가고 꾸역꾸역 버티기 아니라 손절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점이 중요하니까 1차적인 현재적으로 권해드리는 건 6만 5천 원대 전량 매도. 그러나 만약에 너무 괴롭다? 그리고 6만 5천 원이나 5만 5천 원이나 소위 말해서 도찐개찐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장투로 끌고 가시는 게 최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먼저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거나 너무 오래 끌고 왔고 너무 힘드시면 지금 당장 매도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서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6502님께서 보내주신 풍국주정입니다. 매수가는 18,020원, 비중은 10%인데요. 1연발과 코로나를 다 맞은 아이입니다. 수익이 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LB세미콘보다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1연발과 코로나19 사태를 다 맞는다. 사실 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아서 장이 안 좋았으니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 관련된 규제가 좀 깨지면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정확하게 저항대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가 18,150원이라는 가격이 좀 저항선으로 보이는데 1820원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비중이 또 10%고 만약에 지금 대응하신다면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비중이 얼마 안 되시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나 5% 정도만 더 사셨다가 나중에 지금 매수가 하신 가격쯤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좀 들고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으신데 추가 매수를 하실 경우에 16,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조만간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고 흐름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은 전량 매도 그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16,000원에 이탈한다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일단 뭐 이란 말 코로나 다 맞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맞아서 흐름이 깨지면은 깨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풍국주정까지 오늘 총 6가지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번 S로 시작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뭘까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 네. 정답이 한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요. 이게 지난번 카카오랑 좀 비슷한 코스예요. 지금 시장이 가는 것 같은데 대형주 몇 개들만 좀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개별주들은 좀 죽는 자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들 몇 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들에 지금 곡소리가 자자합니다. 네. 차라리 대형주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 주로 하더라도 그냥 버틸만 한 장인데 테마주들 속에서 지금 곡소리가 자자한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슈팅 나오는 종목 그 시기에서 오히려 무거운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유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기술적으로 볼벤 상단 깨고 강한 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검출이 된 것 같고 고점이 이제 뚫어야 될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나온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런 종목을 지난번 카카오처럼 짧게 들어가셨다가 변동성만 먹고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를 먹어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싼 가격에 좋은 자리에서 잡았던 분들 얘기. 근데 오히려 지금같이 단기적으로 뚫린 자리에서는 뚫는 자리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변동성 한 5% 정도 먹고 나오면 되는 자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변동성만 좀 추세해 보겠다. 그러면 한 98,000원 매수가 정도 잡으시고 중단 라인 정도 생각하시고 98,000원의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를 잡았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상담했던 분이 한 6개월 이상 들고 계셨던 분이 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럴 때는 목표가를 잡지 말고 급전이 필요할 때 팔면 되는 종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흐름이 좋은 종목이고, 그래서 매수가 98,000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1번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SK하이닉스였습니다. 지난주 카카오처럼 짧게 들어갔다가 변동성을 노리면 좋은 종목 그런 구간이라고 하고요. 매수가는 98,000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는 8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답자도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1107-7475-2002-5948-3917 5분입니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5분 중에서 5948님께서는 저희 두 분께서 힌트를 어렵게 주시려는 노력을 알아주셨나 봐요. 힌트가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힌트 다음에도 더 좋은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일단은 추가로 하나 더. 네. 이게 이제 맞추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한번 문자를 발송이 되는지 말씀을 한번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스팸인 줄 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연락을 드린다. 모르는 번호가 혹시 오면 오늘 정도는 한 번은 받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이제 왜 맞췄는데 연락이 없나요?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안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좀 자주 정답들 많이 맞추셔가지고 상품도 받아가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아주시고요. 그럼요. 오늘 정답자가 워낙에 많았어가지고 네. 5분에 안에 못 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에 3천억 원 범위 안에서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했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 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 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 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대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끊기며 최대 9일간 문을 닫았던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 부족으로 4일부터 순차 휴업에 들어갔던 현대차는 앞서 공장별로 조업을 재개한 데 이어 오늘 울산 공장과 아산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했습니다. 기아차는 10일 하루 휴무한 화성 공장이 11일부터 정상 운영된 것을 비롯해 광주 1, 2공장이 생산을 재개했지만 소아리 공장은 부품 부족으로 내일까지 휴업합니다. 한국GM은 오늘과 내일 부평 1공장만 휴업하고 19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며 쌍용차와 르노는 모두 지난주부터 정상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춘제 이후 문을 연 중국 부품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져 국내 완성차 공장들은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를 통해 유럽에 이어 북미 시장까지 공략합니다. 셀트리온은 현지 시각 13일 캐나다 보건청에 세계 최초 인플릭시마 피하 주사 제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램시마 SC는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인 램시마를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해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 의약품으로 지난해 11월 유럽의약품청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캐나다 보건청은 셀트리온이 유럽의약품청에 제출한 임상 데이터를 인정하고 바이오 베터 형태로 1년간 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작년 7월 3상 임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 억제제 시장은 42조 원 규모로 전 세계의 76%에 해당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플라스틱 올레드 패널이 글로벌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P-OLED 패널이 TUV 라인란트로부터 눈이 편한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패널이 이 인증을 받은 것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P-OLED는 유리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기판으로 사용해 OLED의 고화질을 유지하면서 운전자의 시야에 맞게 휠 수 있는 등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패널입니다.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반사도는 기준치 대비 70% 이상 줄였고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블루라이트 방출량은 기준치를 절반 이상 밑돌았습니다. IHS 마켓에 따르면 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올해 11만 대에서 2026년 460만 대까지 연평균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을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예외 기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의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무주택 실수요 피해가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입법 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유예 긍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위니아 대우는 대유 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지 2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2,740억 원, 당기순이익은 9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다음 달 출시하는 대표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소렌토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6년 만에 나오는 신모델인 4세대 소렌토의 겉모습은 기존의 강인한 느낌을 계승하면서 세단의 세련미도 담은 정제된 강렬함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고급 브랜드가 판매한 SUV 모델은 총 29개로 전년보다 4개 늘었습니다. 반면 세단은 2개만 투입되면서 수입차 고급 브랜드들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빗썸은 싱가포르 거래소 비트맥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